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리플 가격이 말이죠. 최근에 좀 꽤 오르긴 올랐지만 다른 암호화폐들에 비해서 좀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또 많은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다른 코인들은 또 뭐 꽤 오른 코인들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리플은 이제 SEC가 최근에 두 임원에 대한 리플의 두 임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뭐 그런 호재가 있었는데도 뭐 그래도 꽤 오르긴 했지만 이제 다른 것보다는 좀 많이 못 오르고 뭐 그러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또 이제 리플이 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뭐 이슈들 때문에 앞으로 리플이 이제 별로 오르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심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리플에 대한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있죠. 뭐 확인되지 않은 그런 루머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자충수를 더 가지고 뭐 리플 투자에 이제 실패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오늘은 리플 투자하면서 이제 속지 말아야 될 것, 투자자분들이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것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보시죠.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뭐 시장에 우후죽순으로 이제 돌아다녀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 암호화폐가 더 심해요, 그게요. 왜냐면 이제 주식은 좀 실체가 있고 기업의 실체가 딱 있고 영업 실적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이제 나오죠, 데이터로. 근데 암호화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거의 맨 전망만 있죠. 주로 그래요, 암호화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루머와 이제 잘못된 정보들,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누군가의 그냥 추측들, 뭐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또 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고 팔고 뭐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리플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속지 말아야 될 것, 뭐 잘못 알고 뭐 자충수를 두거나 뭐 그러지 말아야 할 것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건 이제 리플의 이제 최근 이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애널리스트, SEC 리플 경영진 소송 취하, 완승을 의미하진 않아.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근에 SEC 측에서 리플의 이제 두 경영진에 대해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었죠. SEC가 이제 그렇게 취하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완승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어떤 애널리스트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번 이 내용을 보시죠.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이자 애널리스트인 파이렉스가 자신의 X, 그러니까 트위터죠. 그걸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 경영진 대상 소송을 취하한 것이 리플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고 그래요. 그는 자 이제 파란 줄 보시죠. 보시면 경영진에 대한 소송 취하와 별개로 SEC와 리플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중 일부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SEC가 여전히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지금 그 현상만 놓고 지금 단순하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애널리스트이자 뭐 인플루언서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좀 면밀히 좀 분석을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경영진에 대한 소송 취하와 별개로 뭐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일부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일단 얼핏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여전히 SEC가 또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누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최근에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SEC 측에서 지난 7월 13일 날에 토레스 판사가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개인들에게 판매한 것은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SEC가 지금 물고 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기관에 대해서 판매한 것은 이제 증권이다라고 이제 토레스 판사가 말한 것을 놓고 그에 대한 이제 구제책을 다음 달 9일 날, 그러니까 11월 9일 날 이렇게 이제 만나서 협의하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두 임원에 대한 리플의 두 임원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취하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리플에 대한 두 임원에 대한 소송의 주요 쟁점이 물론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주요 쟁점이 리플의 XRP를 이제 증권식으로 판매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방조했다는 혐의예요. 그 혐의에 대해서 지금 두 임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를 했어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두 임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SEC와 리플 회사 간에 지금 있는 중요한 지금 소송이 있죠. 이거와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두 임원이 증권성 있는 리플 XRP를 이제 방조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 소송을 취하했다라는 것은 리플 소송에 이제 다이렉트로
그대로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SE 측에서 이제 그동안 뭐 항소함내 어쩌네 뭐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 지난 7월 13일에 이제 토레스 판사가 개인에 대해서 판매한 것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이제 그 항소를 제기함내 맘내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쏙 빼고 뭐 오히려 뭐 그 기관에 대해서 판매한 거 있죠. 그건 이제 토레스 판사가 그것이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건 뭐 이미 증권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놓고 지금 뭐 구제책을 논의하겠다 뭐 어쩌겠다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SEC와 이제 협의를 하겠다. 그 다음 달 9일 날 또 이제 만나서 뭐 협의를 하겠다. 지금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SEC와 이제 리플 간의 이제 합의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지금 이 애널리스트가 말한 뭐 미등록 증거판매 소송 중 일부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뭐 SEC가 여전히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너무 단순하게 그냥 그런 깊은 내막을 이제 생각해 보지를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표면적 현상만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또 뭐 이 소송 결과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아직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리플은 일부 XRP 미등록 판매에 대한 벌금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고 그래요. 이건 뻔한 얘기예요. 벌금령 얘기는. 합의를 하면 말이죠. 리플이 이제 벌금을 어느 정도 낼 수밖에 없죠. 개인에 대한 것은 이제 증권이 아니고 그 기관에 대해서 판매한 것만 이제 증권이라고 했으니까 그 증권성 그걸 이제 그 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려면 기관에 대해서 판매한 것이 증권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피하려면 이제 벌금을 내야겠죠, 당연히. 근데 뭐 그런 뻔한 얘기를 뭐 놓고 뭐 미등록 판매에 대한 벌금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뭐 뻔한 얘기예요, 이건요. 합의하면 어차피 이제 벌금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벌금이. 자, 그래서 지금 이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말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괜히 뭐 이제 이거 보고 투자자들이 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불안해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보고 뭐 무슨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못하니까 뭐 앞으로도 뭐 리플이 뭐 그 여전히 힘든가 보다, 앞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은가 보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가려서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투자자들이 또 현혹되기 쉬운 또 한 가지 이슈를 보시면 뭐 지금 그 리플 회사에서 무슨 그 이제 리플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량 뭐 10억 개씩 한 달에 매달 이제 시장에 팔아치움으로써 이제 리플 가격이 이제 못 오른다. 그래서 리플 가격은 앞으로 이제 영원히 못 오른다. 또는 뭐 상당히가 뭐 오르기 힘들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자, 이제 그런 것들도 말이죠. 이제 정확하지 않은 정보고 정확한 근거가 이제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그 부안해동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 자충수를 더 가지고 이제 그 리플로 돈을 벌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죠. 자, 그것이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그 지난 7월 달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 날짜가 빠져 있네요, 밑에.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이니까 이제 몇 달 안 됐죠. 그때 이제 외신, 리플 CTO, 과거 XRP 에스크로 물량 전략적 매도 가능성 언급 그랬어요. 리플 CTO면 이제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죠. 그 사람이 이제 말했다고 그래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크립토 베이직이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는 지난 2017년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행사에서 에스크로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550억 XRP를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자금 조달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크로 지갑이라는 것은 리플 계좌죠. 회사의 계좌죠. 계좌에 이제 그 550억 개의 이제 회사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의 총 발행 물량이 이제 1000억 개인데 1000억 개 중에서 이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이제 450억 개고 나머지 이제 550억 개가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사 보유 물량이죠. 그 물량들이 이제 풀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 애초에 그렇게 이제 나중에 풀기로 했어요. 자, 이제 밑에 내용을 또 한번 보시죠. 리플 CTO의 발언을 담은 영상 클립은 XRP 커뮤니티 채널 플랜 XRP에 업로드된 바 있다. 당시 그는 리플은 벤처 캐피탈 등 투자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에스크로 지갑을 은행 계좌처럼 사용하진 않는다. 다만 우리가 위협을 받는다면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 리플 스스로를 보호하고 산업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행동에 나설 수 있다. 또 에스크로 지갑 내 XRP 물량은 리플의 수익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그래요. 이에 더 크립토 베이직은 리플 CTO가 언급한 위협에는 각종 소송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 그 비용으로도 이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550억 XRP가요. 소송 비용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SEC하고 지금 소송을 치르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금 리플이 들어갔죠. 소송 비용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회사가 또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회사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그 물량으로 이걸 팔아서 또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도 회사가 이제 뭐 크게 리플이 발전을 해나가려면 그런 자금이 필요하죠. 암호화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회사의 자금이 되는 거예요. 저게요. 그 550억 이제 XRP가요. 550억 개죠, 개. 회사의 생존에 필요한 자금이라는 얘기예요. 회사 운영도 해야 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또 실제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리플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라고 진단을 했대요. 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한편 리플은 매월 에스크로 지갑에서 이제 10억 XRP를 락업 해제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푼다는 얘기예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7월 1일 10억 XRP를 언락한 바 있다. 이제 10억 XRP를 이제 풀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7월 달에 기사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풀었고, 다달이 이제 최대치 10억 개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550억 개 중에서 이제 10억 개씩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10억 개가 이제 다 풀릴 때도 있고 덜 풀릴 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뭐 한 3, 4억 개, 2, 3억 개 이렇게만 풀릴 때도 있었대요. 이렇게 이제 10억 개씩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10억 개씩 막 계속 풀어나가니까 리플 회사만 이제 배부르게 지들이 돈 다 벌어가고, 뭐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리플 가격이 이제 못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제 자충수를 두는 거야, 사람들이.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리플 앞으로 못 오르니까 막 다 팔아치우고 뭐 그런 사람들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자충수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내용을 자기가 어떻게 이제 샅샅이 알 수 있겠어요, 개인들이. 이게 말이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리플이 또 그 10억 개씩 풀 때 이게 개인한테 다 푸는 그런 것도 또 아니에요. 개인한테 푸는 물량도 이제 최근에 생겼는지 뭐 그렇게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제 기관한테 풀었었죠. 은행들한테 풀면 은행들이 이제 대량으로 사가고, 뭐 블록딜 형식으로 이제 대량으로 사가고, 은행들이 뭐 그 가격에 사가지고 그 가격에 팔겠어요, 싼 가격에. 나중에 이제 은행들이 이제 이 송금 시스템이 이제 리플이 완전히 세상에 이제 저변이 확대되고 그러면은 그걸 써야 되잖아요. 이제 은행들에서 이제 확보 경쟁이 앞으로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투자 겸 뭐 싼 가격에 사서 나중에 이제 좀씩 팔을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들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들이는 거죠. 한꺼번에 다 팔고 그러지 않아요. 당장 사가지고 막 당장 팔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또 이제 한 달에 뭐 10억 개씩 파는 것은 말이죠. 이제 별 시장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아요. 10억 개 하면 뭐 개인한테 보면 10억 개가 크죠. 한 사람한테. 저한테 10억 개라고 해보세요. 엄청난 큰 거죠. 그러나 리플은 하루에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10억 개가 못 될 때도 있지만 하루에 몇십억 개 되는 날도 많고 그래요. 근데 뭐 한 달에 10억 개씩 뭐 파는데 10억 개 이제 못 팔릴 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억 개 이내로 파는데 뭐 그것이 뭐 무슨 뭐 리플의 뭐 상승을 가로막고, 그리고 또 그거 오바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무조건 뭐 시장에다 다 내놓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기관들이 가져가고 이제 은행들이 가져가고 해서 바로 물량으로 내놓지 않고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뭐 그것을 놓고 잘 알지도 못해가지고 무조건 뭐 이제 다 풀린다, 그러니까 못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뭘 모르고 이제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그 에스크로 물량 풀리는 정확한 이제 자초지종, 또 그것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제 우리가 또 더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레 그렇게 짐작을 해가지고 뭐 리플이 못 오른다 하라는 것은 큰 오바 중에 오바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리플 투자로 이제 평생 돈을 못 벌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참고하세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요, 이런 시장 분위기에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